자, 바이블 미분법 도함수 활용 두 번째예요. 함수의 극대화 극소죠. 역시 미적분원에서 함수의 극대화 극소를 봤습니다. 미분 가능할 때요. 미분을 쳤고 미분의 그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원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봤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 극대가 생겼고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뀔 때 극소가 생겼죠. 같은 개념을 할 겁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함수의 극대화 극소예요. 함수의 극대화 극소. 첫 번째 역시 똑같습니다. 교과서 이 서술 방식 자체가 미적분원과 똑같아요. 처음에 제목이 뭐죠? 함수의 증가와 감소였어요. 그렇죠? 함수의 증가와 감소. 우리가 그 미분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함수의 관점으로 증가의 뜻이 뭐였나요? 그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 증가 뜻이 뭐였죠? 서로 다른 두 x가 있는데, 그죠? 맞냐? 여기 대응하는 함수 값을 각각 fx1과 fx2라고 하잖아, 그죠? 자, x1보다 x2가 더 크면요.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 값도 점점 더 커지면 얘를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얘를 증가 함수 또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거꾸로 이렇게 감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죠. 자, 역시 y = fx라는 그래프고요. x1과 x2가 있죠, 그죠? 어떤가요? 자, x1보다 x2가 더 큰데 함수 값을 보세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죠? 맞나요? 이게 자리가 없군요. 자, 잘 쓸게요. 여기서 x1보다 x2가 더 크면요. 반대로 함수 값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맞나요? 이때 이 함수를 감소함수 또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개념적인 함수의 개념에 입각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의미였죠. 맞나요? 자, 하지만 우리가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미분 그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어요. 보세요. 자, 이제 교과서고 바이블 내용이에요. 자, 현재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증가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증가 구간에서는 또는 증가 상태에 있는 경우에서는 또는 증가 함수에서는요. 이미 한 점 A를 딱 잡으세요. 그때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미분 개수가 양수죠. 맞나요? 그렇잖아. 기울기가 양수죠. F'A가 양수죠. 맞나요? 근데 감소 구간에서는 또는 감소 함수에서는요. 자, x가 a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 보세요.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맞나요? F'A가 음수죠. 이렇듯 미분값을 보는 거예요. 미분값이 양수면 그때 fx는 증가한다고 했고요. 미분값이 음수면 fx는 감소한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1학기 때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별이었어요. 그죠? 같은 방식으로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 등등 삼각함수 등등 초월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것이 미적분 2의 내용이죠. 거기 이그젬플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fx가 자, x-lnx라고 하는 함수죠. 1차 함수죠. 로그 함수를 뺐네요. 요거의 증가와 감소. 자, 합성어 증감이라고 할게요. 증감을 조사를 해보자.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미분을 한다고요. 미분을 해서 그 미분 값이 음수냐 양수냐 따라서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구분된다고요.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하겠죠. 1 빼기 x분의 1이죠. 맞나요? 일반적으로 증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증간표. 일단은 이것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볼 거니까 언제 0 될 때인지를 먼저 볼게요. x가 1일 때 맞죠? 그쵸? 증간표 그려볼게요. x가 있고요. 그에 따른 f'x의 부호가 무엇이냐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 보겠죠.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1이죠? 1일 때, 자, 도함수가 0이죠? 맞나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으면, 그쵸? 1보다 작으면, 이 도함수 값은 음수가 되나요? 그쵸?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죠. 1보다 작으면, 음수. 이 x가 1보다 크면 이 도함수 값은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뭡니까? 도함수 값이 음수니까 원함수는 뭐라고요? 감소한다 그랬죠. 맞나요? 자, 도함수 값이 0일 때 극점을 갖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극소가 되겠죠. 맞나요? 물론 극소 값을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또, 자, 1보다 클 때 도함수 값이 양수인 거 보니까 원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맞나요? 증감을 조사라고 하니까 그래프는 오늘 그리지 않을게요. 이 문제에서는 조금 삐뚤군요. 어쨌든 간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가 감소하다가 맞나요?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증가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뭐를 그리라고요? 증간표를 그리라고요. 증간표를 항상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증간표를 그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함수가 있잖아. 도함수 그래프를 간단히 그린 다음에 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방법은요. 그때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워낙 우리가 많이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볼게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학생들한테 극대가 무엇이냐, 극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극대와 극소. 볼게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너무 달려왔습니다. 너무 증가와 감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빠르게 왔는데요. 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보겠습니다. 극대가 뭐였죠? 극대가? 최대값은 아니죠. 극대가 최대가 아니죠. 맞나요? 극대가 우리가 그 산 봉우리를 보면 되는데요. 인근에, 근방의 어떤 함수값보다 가장 큰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극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교과서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 equal a를 포함하는, 알았죠? x equal a를 포함하는 근방에서 그 함수값 있죠? 함수값이 fa가 되겠죠? 함수값이 그 근방의 다른 함수값보다 그죠? 크거나 같을 때. 알았어요? 즉 fa가 절대 다른 값보다 작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자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말이 어렵나요? x 이퀄 a를 포함하는 근방이 있어요. 디스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프가 있죠. 그쵸? x 이퀄 a를 포함하는 근방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함수값이 다른 어떤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 꼭대기에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x 이퀄 a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그래프로 표현하면 쉽겠죠.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극대죠. 3봉우리인데 자, x가 a일 때요.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fa죠. 예를 보세요. 다른 어떤 함수값들보다 가장 위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극소는 어떤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것이 이게 부드럽게 3봉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해도 극대는 맞죠? 맞나요? 오케이. 두 번째, 반대는 뭔가요? 반대 개념이 극소겠죠? 맞나요? 극소는 뭡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그렇죠? 골짜기. 자, 보세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x 이퀄 a에서 a를 포함하는 역시 근방에서 그 함수값이 다른 어떤 함수값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다른 함수값보다 클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야? 가장 아래에 있단 말이죠. 맞나요? 오케이. 이거일 때 우리는 x 이퀄 a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극대에서 그래프로 이해했듯이 극소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어디가 극소예요? 여기죠? 가장 아래, 그죠? 자, x가 a일 때 요 함수값이 fa죠. 이 fa 보세요. 다른 어떤 함수값보다 가장 아래에 있지 않나요? 그쵸? 그때를 극소라고 부릅니다. 역시 위에처럼, 옆에처럼 부드럽게 극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맞나요? 자, 이 정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극대와 극소의 그 서술이 달랐습니다. 교과서 정의가 달랐어요. 선배들은요, 극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교과서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을 극대점이다 라고 교과서 서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부터가 아니죠. 어쨌든 최근에 개정 교과서부터 이렇게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을 극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을 극대,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극소. 알았죠? 오케이. 두 가지 모두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극대 또는 근방에서 가장 큰 값 극대. 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 극소 또는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극소.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습니다. 저 빨랐죠? 두 번째, 이제 미분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좀 개념을 잡았고요. 이게 소제목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미분이잖아. 이 교과목이,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미적분 원에서 봤죠. 맞나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 판별.
자,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어디가 극대예요? 여기죠. 어디가 극소죠? 여기죠. 그죠? 자, 극대일 때 x 값을 a라고 할게요. 극소를 가질 때 x 값을 b라고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미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은요, 다 일반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니까. 자, 증가하다 감소할 때가 극대가 되네요. 맞나요? 그쵸? A 왼쪽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양수값이 되겠죠. 맞나요? f'x가 양수죠. A보다 클 때 볼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음수가 되죠. 맞나요? f'x가 음수죠. 맞나요? 이렇듯 도함수 값이, 미분 값이 양수에서 그쵸? 음수로 바뀌는 점, 그 점을 극대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도함수 값이 양수에서 0 지나서 음수로 바뀔 때 그 점이 극대가 되겠죠.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죠. 미적분 원에서 했기 때문에. 역시 뭡니까? B 오른쪽도 볼게요. X가 B보다 클 때 증가하죠. 맞나요? 그럼 미분값은? 미분값, 도함수값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언제 극소라고요? 미분값이 음수에서 0을 거쳐 양수로 바뀌는 점, 극소점.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요, 지겹게 했던 게 뭡니까? 극점을 찾아라. 극점을 구하라. 극대가 무엇인가? 극소가 무엇인가 할 때 항상 뭡니까? 도함수 값이 0일 때, 맞나요? 요때 도함수 값이 0이죠. f'a가 0이죠. 영이죠. 맞나요? 접선의 기울기 보세요. 누워있잖아. 접선의 기울기 0이죠. 극소도 보세요. 누워있죠. f'b가 0이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극점 찾을 때는요. 극점을 찾을 때는 반드시 도함수 값이 0일 때를 찾자.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됐죠? 자, 그런 얘기를 309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쪽 넘겨서요. 바이블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할 새로운 내용은요. 그 다음 쪽에 있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요. 미적분원 복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자, 정말 중요한,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싶은 세 번째 개념입니다. 미적분 2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이계도 함수와 극대, 극소의 판정.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서둘러서 달려왔어요. 자, 이계도 함수와 극대, 극소의 판정입니다. 상당히 신기해요. 이계도 함수가 뭔가요?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맞나요? 이계도 함수와 극대, 극소의 판정. 여러분들,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 뭘 판단했죠? 도함수 값이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했고요. 그쵸? 도함수 값이 음수면 원함수는 감소했죠. 자, 그렇듯 이계도 함수도요. 요 이계도 함수가 f2'x라고 부르죠. 이것이 0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원함수 fx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잘 보세요. 결론부터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계도 함수 값이요. 양수면
fx 그래프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다시 한번. 이계도 함수 값이 양수면요. fx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한번 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 도함수라고 할게요. 어디부터 가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도함수 볼게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y equal fx가 있죠. 여러분들, 자, 도함수가 아니고요. 원함수입니다. 원함수.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봐야죠? 도함수를 봐야 되겠죠? 보세요. 도함수 볼게요. 얘가 극소점이죠. 맞나요? 극소점을 선생님이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바뀌잖아. 맞나요? 자, 이거를 A라고 할까요? 글씨가 보이나요? A라고 할게요. A 왼쪽은 자 감소해요. 그러면 도함수 값은 음수겠죠? 자, 이때는 A일 때 뭡니까? 극소점이기 때문에 도함수 값이 0이고요. 음수에서 0이죠. 증가하나요? fx가? 그러면 도함수 값은 양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도함수 값은 요 정도 그래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도함수 값이 지금 도함수만 딱 보세요. 이제는 도함수. 도함수가 증가해 감소해? 도함수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그쵸? 증가하니까 원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인 이계도함수는 뭐가 되죠? 항상 양수값 되죠. 기울기 일정하죠? 맞나요? 그러면은 기울기 일정하니까 항상 도함수는 양수값. 도함수의 도함수는 양수값이 됩니다. 선생님 설명이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 원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도함수 값은 음수에서 0에서 양수, 음수에서 0에서 양수로 가죠. 이렇게 도함수가 증가하죠.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이 녀석의 미분값인 이계도함수는 항상 양수값이죠. 맞나요? 결론에서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도함수 값이 이계도함수 값 죄송합니다. 이계도함수 값이 양수면 fx는 항상 아래로 볼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계도함수 값이 양수면요. fx는 항상 아래로 볼록입니다. 됐나요? 그럼 반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올게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설명하면 돼요. 거꾸로. 자, 이계도함수가 음수가 되었어. 이계도함수가 음수가 되었어. 그럼 뭐죠? 원함수 fx는 뭡니까?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것도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위로 볼록일 fx가 있죠. 됐나요? 자, 극점 x equal a라고 할게. 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니까 자, a가 되겠죠. a 왼쪽은 뭐죠? fx가 증가하니까 그쵸? 도함수 값은 양수가 될 거고 그죠? a일 때 극대점이죠. 그럼 도함수 값이 0이고요. a보다 클 때 fx 감소하죠. 그럼 도함수 값이 음수일 거니까 도함수가 이 정도 그래프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도함수만 보자고요. 도함수만 보자고. 이 도함수 얘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잖아. 도함수가 감소하니까 뭡니까? 감소하니까 도함수의 도함수인 이계도함수는요. x축 아래에서 음수 값을 갖게 되겠죠. 맞나요? 도함수의 도함수인 이계도함수는요. 음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면 fx가 위로 볼록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도함수 값이 양수면 f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면 fx가 위로 볼록이니까 자연스럽게 극대를 갖는다. 뭐 이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는요 볼록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는요 그래프의 볼록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가 일단 오늘 배울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개념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그 fx, x 빼기 2 sin x인데요. 이그젬플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제 문제가 한 2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그젬플 볼게요. 310쪽이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의 이그젬플. fx가 x 빼기 2 sin x예요. 자, x가 0부터 파이 안에서만 정의를 하고요. 요거의 극값을 구해 봅시다. 자, 이제 극값을 구해 봅시다. 극값. 미분을 하겠죠. 맞나요? 1 빼기 2 코사인 x가 0 될 때 먼저 찾자고요. 아주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죠. 맞나요? 극값 찾으려 그러면 일단 도함수가 0 될 때 보라고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죠. x 얼마죠?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쌤이 바로 풀진 않고요. 자, 한번 0부터 파이 사이에서 한번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 0이 1이죠. 이런 식인가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맞나요? 하나밖에 없군요. 자, 그렇습니다. 2분의 1일 때가 언제밖에 없나요? 보니까 3분의 파이일 때밖에 없군요. 그쵸? x가 3분의 8일 때밖에 없군요. 글씨 보이시죠? 맞나요? x가 3분의 8일 때가 밖에 없습니다. 극값이 하나밖에 없겠죠. 맞나요? 오케이. 한번 그러면 이것이 극된지 극소인지는 뭘로 하자고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로서 파악을 해보자고요. 알았죠? 오케이. 한번 두 번 미분해 봅시다. 자, 잠깐 숨을 좀 고르고. 극대일까 극소일까요? 물론 이계도 함수를 보지 않고서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웠던 거니까 다시 미분합시다. 1 빼기 2 코사인 x를 다시 미분합시다. 그럼 2 사인 x가 되겠죠. 맞나요? 3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f2 프라임 3분의 파이니까 2 사인 3분의 파이죠. 값을 알 필요가 없죠. 양수야, 양수. 양수잖아. 어차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양수죠. 이계도 함수 값이 양수예요. 이계도 값이 양수야. 어디로 볼록이야? 이계도 함수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죠. 맞나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슨 값이야 이게? 무슨 값? 소값 되겠습니다. 그쵸? 결국 극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극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이게 f 얼마죠? x가 3분의 파이일 때였습니다.
F 3분의 파이죠. 값은 따로 구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x에 3분의 파이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 답을 보니까 3분의 파이 빼기 루트 3이 되는데요. 뭐 교재를 참조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예제가 4번과 5번이 있어요. 정말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예제 4번부터 볼게요. 자, 일로 갑시다. 요거 바이블이요. 예제는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개념 넓히기가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많고요. 특별히 좀 기본 다지기랑 실력 다지기 문제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 기본 다지기, 실력 다지기 좀 빠짐없이 풀어주세요. 다음에 그거만 따로 선생님이 영상을 좀 찍을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찾아뵙고요. 예제 4번. 함수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분의 5a가 있어요. 2의 x승 곱했대요.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그냥 줄여서 증가함수라고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그때 뭘 구하래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합니다. 역시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 유형도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미적분 1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자, 풀어볼까요? 솔루션. 미분하죠. 곱의 미분이네요. 맞나요? 번갈아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했고요. 뒤에 거죠. 플러스. 앞에 거 그냥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은 뭐 똑같죠? 묶어볼까요? 자, 2에 x승을 묶어봅시다. 묶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동류한 계산 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헷갈리네요. 2 마이너스 ax군요. 자, 마이너스 a 하고요. 4분의 5a를 더하니까 4분의 1a인가요? 이 정도 되죠?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어쨌다고요? 이게 어쨌다고요? 항상 뭐 한대요? 증가한대요. 항상 증가한대요. 그러면 항상 도함수 값이 어때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잖아. 그쵸? 오케이. 어렵지 않죠? 맞나요? 자, 2의 x승은 항상 지수함수, 그죠? 양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우리 옆에 곱해 있는 2차 함수, 2차식, 얘가 항상 0 이상이면 되겠죠.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항상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분의 a가 0 이상이다. 자, 뭘 보겠죠? 판별식 보겠죠? 판별식 2-a 제곱 마이너스 4ac죠. a인가요? 0 이하다. 이런 식의 개념은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믿어요. 그쵸? 자, 이거를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2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 부등호 방향의 반대입니다. 뭐 더 많은 얘기는 뭐 고1 복습을 좀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우리 이과 친구들 이런 거 다 알죠? 자,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인데 마이너스 5a 플러스 4군요. a 범위가 뭐예요? 인수분해해서 1과 4 사이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a 범위가 1과 4 사이죠. 자, 예제 5번. 그쵸? 마지막이에요.
자,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예제 5번이에요. 글씨 보이나요? 예. 예제 5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 역시 물어보는 이 스타일 자체가 미적분 원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x제곱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극값을 구하라. 극값을 구하라. 구할게요. 자, 미분해보자. 목수의 미분이죠. 아, 참 계산 복잡합니다. 그죠? 앞에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자 그냥이고요. 분모 미분이죠. 0될 때 보시면 돼요. 맞나요? 분수값이 0이란 얘기는 분자값이 0인 거죠. 자, 분자만 따로 보겠습니다. 분자만 x 2차죠. 마이너스 2x 2차, 마이너스 x 2차. 아, 숨이 차네요. 자, 마이너스 2x고요. 더하기 3이 0이죠. x 언제죠? x 더하기 3 하고요. x 빼기 0이니까 x 언제인가요? 마이너스 3과 1일 때죠. 아, 지금 중근이 아닌 실근 2개 나온 거 보니까 자, 극점이 2개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극된지 극손지는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자, 우리 한번 함수 값을 좀 해봅시다. 자, 보이시죠? 이것을 자, 마3과 2를 원래 함수 대입해 볼까요? f-3. 아, 얼마인가요? 9 더하기 3이 12잖아. 12분 얼마지? 4, 아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F1이 얼마죠? F1이 1 대입하니까 4분의 2라서 2분의 1. 여러분들, 그 극점이 2개 이웃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큰 녀석이 극대가 되겠죠. 작은 녀석이 극소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크진 않아요. 극대와 극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요.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극점이 2개 이렇게 이웃에 있잖아. 이웃에 있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가 이웃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극대값이 더 크겠죠. 극소가 작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프는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프는 그 뒤에 단원에서 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극대가 2분의 1이고요. 극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자리가 없네요. 선생님이 수업 끝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자, 영상 끝나자마자 복습할 준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fx가 x 플러스 마이너스 ln x 보겠습니다. 역시 극값을 구하라. 미분할게요. 자, 1 빼기 x분의 1이죠. 어이구, 미분값이 0이네요. 근데 x가 유일하게 뭐밖에 없겠죠? 1밖에 없겠죠. 맞나요? 오케이. x가 1밖에 없어. 미분값이 0되는 x값이 1 하나밖에 없어. 극점도 하나인 거죠. 맞나요? 이게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함수값 먼저 구할게요. f1이 얼마죠? 1 플러스 1 빼기 ln 1이 0이니까 2가 되죠. 맞나요? 문제는 뭡니까? 얘가 극소일까? 극대일까는 뭘로 보자 그랬죠? 그렇죠. 뭘로 보자 그랬죠? 이계도 함수, 알았죠? 이계도 함수의 부호로서
파악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미적분 2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미분해 볼게, 그러면. 미분하니까, 아이고, 1 미분 0이죠. x분의 1 미분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데, 마이너스 있어서 플러스가 됩니다. 오케이. x제곱분의 1이죠. 항상 양수가 될까요? 그쵸.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도 함수값이 양수예요.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이게도 함수값이 양수야.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익히시는 거죠.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항상 당연히 무슨 값을 갖겠어요? 네? 소값을 갖겠죠. 우리 이전에 극소값 구했습니다. 함수값 2가 나오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근데 미적분 2는요, 자잘자잘하고 가벼운 개념들이 막 섞여서 막상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난이도, 고난도 문제에 빨리빨리 좀 도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